한국에서 살면서 이제 지진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잊어먹을 정도로 사니까 조금 편하죠. 편해요. 안녕하세요. 에이스토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재밌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일본인 에리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제주도에서 지진이 났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한국은 잘 없는데 조금 규모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도 자연재해가 조금 많은 편인데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고!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를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좀 알아봤더니 1년에 한 400회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는 없는 줄 알았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70번 정도 인지하는 것부터 인지 못하는 것까지 합쳐서 한 70번 정도 한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진이 자주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단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우선 조금 겁이 조금 나긴 하는데 갑자기 당황하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크기인가 체감한 다음에 행동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면서 이제 지진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잊어먹을 정도로 사니까 조금 편하죠. 편해요.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언제 갑자기 또 일어나니까 그리고 저희 친정이 그전에는 가고시마라는 지방인데 그쪽에 집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지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동경 도심으로 이사를 갔는데 확실히 그쪽에서는 좀 지진이 자주 있어서 걱정스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뉴스가 날 때마다 이렇게 긴장하고 큰 지진 났을 때는 정말 저도 여기서 기도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사실 일본은 지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지진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육 받기 시작하고 또 훈련도 정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의자에 방석처럼 방석 대신 쓰는 건데 방제 두건이라고 있어요. 머리에 쓸 수 있는 천으로 된 건데 한 사람당 하나씩 여기다 깔고 자기가 마련해야 돼요. 그거 깔고 앉았다가 그 훈련 때 되면은 또 이걸 머리에 써. 지시가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세요 라든가 뭐 이렇게 뭐 신속히 떠들지 말고 뭐 바깥으로 나가세요 뭐 이게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기억이 나고 요즘에는 워낙 또 지진이 많아지니까 교육적으로도 왜 이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고 또 왜 지진이 일어날까 그 실제로 교과서로도 공부하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어린 시절부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훈련만으로는 애들이 그냥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연재해 특히 또 지진이 많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인식을 자꾸 심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맞이하는 재해는 조금 무섭지만 평소에 그래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다가도 이런 인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크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제 지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풍이 있잖아요. 물론 한국도 태풍이 오고 일본도 태풍이 오고 둘 다 오긴 하는데 일본이 좀 더 태풍도 좀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일본 전국으로 태풍이 많이 온다기보다는 또 오는 데만 또 자주 와. 그래서 이 통로가 경로라 그래야 되나? 경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올 것 같다. 이 진로는 야 이번에는 진짜 통과하겠네. 막 이러다가도 희한하게 거기서 살짝 꺾어가지고 다시 일본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뭔가 되게 조금 태풍을 일본이 한국에 안 오게끔 뭐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비 오는 것도 사실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면이 바다이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본이 비가 자주 오고 강수량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산은 쓰지만 그 외에도 이제 비가 또 많이 오니까 이 장화 있잖아요. 장화를 신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한국은 장화를 잘 안 신죠. 네, 요즘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신나? 근데 답답하니까 조금. 근데 한국 사람은 잘 안 신는 것 같고, 일본은 워낙 또 강수량이 많으니까 신발 젖지 말라고 장화를 신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예쁜 장화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패션으로서도 신는 그런 일본 분들 많이 또 아가씨들이나 이제 예쁜 장화를 신고 약간 패션의 하나로 신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갑자기 비 오는 거는 흔한 일이라서 일상이라서 제가 인지를 않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그 흔한 일이라서 예를 들어서 막 드라마나 영화 또 애니메이션 같은데 가끔 등장하는 소재 장면이 될 수도 있고 막 갑자기 비가 와서 그 비를 피하려고 탁 남녀가 탁 이렇게 들어가서 만났는데 막 이런 소재로 흔히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규슈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갑작스러운 그 소나기 스콜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동남아처럼 자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장대비 같은 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다가 팍 하고 오니까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떤 분이 또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일본으로 놀러 갔는데 숙소로 가야 되는데 기차를 잘못 타셔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산속에 가버리셨대. 근데 하필이면 그 깜깜한데 갑자기 그 더운 지방이니까 갑자기 그 소나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막 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 추위와 그 공포 속에서 덜덜하면서 어찌어찌 뭐 숙소로 갔다 막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비가 자주 오는 계절 흔히 뭐 6월이나 7월 이럴 때는 또 우산을 갖고 다니는 게 일본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비가 올지 모르니까. 이제 슬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본의 자연재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